네, 특별한 탑5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탑5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탑5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로보티즈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장에서 7% 가깝게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로봇주에 탑승을 해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또 로보티즈는 개별 이슈가 있었죠. 첫 협동 로봇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또 미국 업체와 납품을 준비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주말에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로봇주 내에서 큰 상승을 불러일으켜줬는데요. 관련 전략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두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7.12%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고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거기에 100억 달러 돌파 소식 함께 전해졌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훈풍 계속해서 지속 가능할지 이 부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세 번째 종목은 게임주 시프트업입니다. 오늘 장에서 6.46% 상승을 해줬고요. 게임주도 오늘 장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 보여줬었죠. 그중에서도 시프트업은 중국 쪽으로의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 부분 짚어보고요. 다음에 네 번째 종목 네이버입니다. 오늘 장에서 4%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오늘도 외국인 수급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줬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네이버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죠. 목표가가 무려 12%나 올리면서 28만 원이 제시됐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수급까지 들어오는 이 상황 네이버에 접근을 해봐도 되는 건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마지막 종목 HB 테크놀로지입니다. 3.39%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HB 테크놀로지 유리기판 과 관련된 종목이죠. 유리기판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었고요. 대부분 다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외에서는 어떤 상승 모멘텀이 나왔길래 모두 빨간불을 켜준 건지 또 CES 2025와 관련해서 모멘텀이 함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가장 첫 번째 종목이죠. 로봇주, 로보티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 업체와 납품을 준비한다라는 소식 덕분에 오늘 장에서 7% 가깝게 상승을 해줬죠. 그렇다면 로봇주, 반도체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일까요? 먼저 로보티즈 통해서 OX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로보티즈 두 분은 O,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는 X를 들어줬는데요. 먼저 박병주 매니저의 로보티즈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로보티즈를 오늘 O로 들었던 이유는 이제 내일까지, 단기적으로 내일까지 보는 겁니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저점이 14,870원에서 오늘 거의 3만 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2배 정도 왔는데 오늘 윗꼬리로 양봉을 달았기 때문에 그 윗꼬리 양봉을 메우려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보고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조금 멀리 본다면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장에서 기술적으로 바라봤을 때 윗꼬리 양봉을 줬기 때문에 긴 상승, 연속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살짝 부정적인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좋다 하면서 O를 들어주셨는데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은 X를 들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더 얹어보자면 반도체주들이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에 상승을 계속 올라가 준다면 로봇주보다는 반도체주다라는 시점에서 X를 들어주셨을까요? 네, 일단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오늘 윗꼬리가 달리면서 어느 정도 재료가 반영되면서 차익 매물이 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왜 나왔냐 여러분들 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최근 바이오랑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고 그리고 과거 바이오랑 반도체가 주도 섹터였습니다. 근데 로봇이랑 최근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향후에 반도체랑 바이오가 추세적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전략을 짰을 때 기존에 많이 오른 종목들을 차익 실현하고 과거 좋았던 바이오랑 반도체를 바닥부터 매집하고 싶은 게 투자자들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로보티즈가 윗골이 단 것도 어떻게 보면 바이오랑 반도체 쪽으로 매집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다른 종목들까지 확산된다라면 저는 지금 당장은 로보티즈보다는 반도체나 바이오가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일 때 계속해서 좋게 봤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무래도 다관절 로봇이다 보니까 감속기 관련 종목인 SPG랑 SBB테크도 방송에서 언급해 드린 바 있고요. 하지만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여러분들도 투자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어떤 섹터로 접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먹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지금 오늘 윗골이 달렸다고 해가지고 그냥 매수하기보다는 조금은 지켜보시면서 반도체랑 바이오로 약간 포트 비중을 옮겨가시는 게 조금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 관련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지만 이미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었고, 로보티즈 단순하게 이 한 종목만 봤을 때에도 이미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상승을 해줬고요. 또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플레이로 확인을 해봤을 때 이미 올라왔던 로봇주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 수익률로 반도체나 바이오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략을 짰을 때는 로봇주보다는 바이오나 반도체가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 두 분은 O, 그리고 한 분께서는 X 의견 던져 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오늘 장에서 7% 넘게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과연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 쪽으로는 매출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매니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먼저 아모레 퍼시픽 관련해서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아모레 퍼시픽 세 분 모두 오래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이호근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화장품주들이 잘 나가는 종목들은 이제 중국보다는 미국이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중소형 그 화장품사들이 좀 상대적으로 더 좋은 그 주가의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여기 이 변신을 빨리 변신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제 중국 쪽에서는 여전히 좀 부진하지만 이제 중국의 부진을 어느 정도는 좀 회복할 수 있는 지금 미국에서의 약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브랜드 코스RX라는 이 브랜드가 지금 상당히 이 지금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 그럴까요? 그 지금 가장 좀 잘 나가고 있고, 이제 중국 쪽에서의 적자만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이제 중국보다는 이제 미국에 의해서 새롭게 이제 아모레 퍼시픽은 주가를 재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의 어떤 BEP만 어느 정도 해소만 된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네. 변신에 성공을 했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지난 3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보면 컨센서스 500억 적자를 예상했지만 200억으로 크게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은 만큼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호근 매니저가 미국 쪽에서의 약진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 O 의견 주셨고요. 다음에 세 번째 종목 게임 관련주죠. 시프트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6.46%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이 시프트업은 중국 판호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중국 쪽으로의 모멘텀, 그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시프트업 지금 시점에서도 접근을 해봐도 좋은 건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시프트업 두 분은 O,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는 세모를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박병주 매니저의 O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중국에서 성과를 거둔 경우가 조금 간간히 보입니다. 넥슨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국내에서 3년치 벌 돈을 6개월 만에 벌었다 그럽니다. 중국 판호를 획득해가지고. 그래서 시프트업도 그런 케이스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콘솔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 등이 8개 국가에서 1등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국은 주가에서 어떻게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어떤 좋은 재료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그거를 시세가 반영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재료는 진짜 재료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시프트업의 그래프를 보시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재료를 그래프로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프 보실까요? 그래프를 일간에서 제가 준비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방금 그 나왔던 호재 뉴스를 굉장히 양호하게 지금 반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견실하게. 요 제가 그렸던 이 그 색깔을 칠했던 부분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정치적인 혼란기를 통해서 극심하게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가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호재 뉴스가 앞으로 조만간에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렇게 그림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프트업 기술적으로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방금 박병주 매니저님이 얘기하고 계실 때 이호근 매니저님이 나도 할 얘기가 있다 하고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중요한 얘기가 있나요? 예. 아니, 시프트업은 이게 제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냐면, 일단은 그 흥행률, 이 게임을 만들었을 때 이 회사가 이제 성공하는 이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게임의 가장 이제 지금 주류가 뭐냐면 컬처, 그 다음에 그 콘솔 게임.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여기에 가장 이제 적합한 게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왜 이 주가가 왜 못 갔느냐?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보호해서 물량 이게 지금 물량이 만만치 않거든요. 요것만 소화되면 요 종목은 상당히 좀 많이 갈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네. 네, 의무 보유 물량 해제 이 일은 11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량이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분의 43% 그러니까 2,421만 주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는 점 이 부분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프트업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에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입니다. 오늘 장에서 4% 가깝게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죠. 또 외국인 수급 상위 네 번째 종목에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 리포트를 확인을 해봤을 때에도 목표 주가가 무려 12% 상향이 되면서 28만 원이 제시됐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 지금 또다시 들어가 봐도 좋은 건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이버 세 분 모두 오래 들어주셨습니다. 박병주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물론 돈 잘 법니다. 작년에 그 2분기, 3분기 사상 최고치 실적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4분기도 아마 사상 최고치 실적을 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로봇 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로봇 사업을. 로봇 사업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로봇 사업을 해가지고 뭐 집사 로봇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더군다나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AI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어떤 사업 플랫폼을 완전히 구축한 상태죠. 그리고 지금 접속사 수도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 그래프를 보면 지금 AI 관련주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그 가격 따지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보통 올라갈 때 이렇게 하락기일 때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올해 거의 한 24개월 정도 오랫동안 가격 따지기를 요게 저는 한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는 이제 거기 박스권 돌파한 기간만큼 오래 가니까 우리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자 주부님들 이분들 그리고 무슨 뭐 학생분들은 뭐 주식한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종목을 사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용돈을 받고 엄마도 용돈 받았다. 그럼 네이버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묻어두면은 나중에 좋은 학자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스권을 뚫어주는지 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백인현 매니저님께서도 올해 들어주셨는데 최근에 리포트를 또 확인을 해보면 경기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광고라든지 커머스 쪽으로 실적 성장이 견조하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경기 방어주 역할도 해줄 수 있다라고 관점을 바라봐도 좋을까요? 네, 뭐 인공지능을 저는 일단 중점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올해 상반기에 네이버 쇼핑 플러스 개별 앱도 이제 출시한다고 하니까 커머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최근 이제 조정 후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향후에 커머스 쪽 매출이 얼마만큼 올라오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세 분 모두 올해 들어주셨고요. 두 분께 코멘트를 받아봤는데요. 두 분 모두 로봇 쪽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플러스로 커머스 쪽으로의 사업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 부분 체크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HB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장에서 3.39%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시간 외에서는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외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왜 이렇게까지 올라간 것인지 이 부분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이슈가 있다면 CES 2025로 묶여서 함께 올라가고 있는 건지 이 부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세모 나왔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가 가장 강력하게 올해 던져주셨기 때문에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리기판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유리기판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SKC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인데 SKC의 미국 자회사인 SKC 앱솔릭스의 HB 테크놀로지가 실제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성능 반도체 칩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발열 때문에 기판 자체가 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칩을 실장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고요. 근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칩 내부에 MLCC를 탑재할 수 있어가지고 MLCC가 칩 내부에 탑재되다 보니까 그 MLCC가 차지했던 자리만큼 반도체 칩을 더 많이 실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발열이 발생하더라도 플라스틱 기판처럼 힘 현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 속도뿐만 아니라 전력 소모량도 적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리기판이 본격적으로 상용화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25년은 SKC가 본격적으로 유리기판을 생산하기 시작한다면 2026년은 삼성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할 거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 밸류체인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들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특별한 탑5 5종목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 오늘 어떤 성적을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퍼시픽이 있었고요. 또 오늘 외국인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네이버도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아봤습니다. 또 게임주 중국 쪽으로의 모멘텀이 있는 시프트업이죠. 두 분께 긍정적인 표 얻어봤고요. 또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 두 분 올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료 노출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로봇 관련주 최근에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X를 들어줬던 백인현 매니저는 반도체나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 오늘 시간회에서 모두 빨간불을 켜줬고요. 그중에서 HD 테크놀로지는 백인현 매니저 홀로 올해 들어주면서 탑5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5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현재는 어떤 상황이 이어지고 있을지 특별한 포트 대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